자, 오늘 학교 운동부대 실제로 앞에서 우리 듀얼컬의 진로와 우리 학교 청렴에 관한 부분들,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빠르게 지나가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교 운동부 운영의 실제라고 해서 우리 운영부 전반에 대한 것들, 하지만 디테일한 것들은 우리 오후에 지도자님들 오시죠? 그때 디테일함을 우리 코치님들께 안내 드리고 우리 부모님들께는 그 계략적인 것들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운동부 전반에 관한 자료도 현재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 운영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 서울 학교 체육 포털이라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 화면이에요. 이 안에 들어가면 학교 운동부, 학교 스포츠클럽, 체육교육 과정, 서울체육의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 그냥 서울 학교 체육만 치면 바로 나옵니다. 이 안에는 첫 화면인데요. 우리가 제일 관심 있는 서울 학교 운동부 소개도 들어있고요. 운동부 운영 현황, 우리 전체 체육특기학교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국대회, 전형체육대회와 전국체육대회 소식들, 학교 진로 진학에 대한 정보들, 탭이 다 나누어서 들어서 있고요. 공지사항에는 우리가 이제 어떤 지침이라던가 규정이 바뀌었을 경우 공문으로 학교에 안내도 되지만 공문보다 조금 더 빠르게 안내를 받고 싶으시면 이 해당 사이트를 확인하시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시도에 서울시밖에 없습니다. 서울학교 체육이라고 치시면 됩니다. 일반 게시판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대회 영상도 같이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각종 우리 서식들, 학교에 제출한 서식 또는 우리 청에서 원하는 서식들도 같이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선 학교 운동의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너무 단순한 용어, 학교 운동부라는 너무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학교 운동부가 생각보다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고 개념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학교 운동부, 학교를 글씨를 크게 해놨죠. 학교 운동부에서 비중은 학교가 더 크다라는 걸 제가 운영 중에 좀 안내해 드리고 싶어서 글씨를 좀 더 크게 해봤습니다. 자, 학교 운동부의 저희 학교체육진흥법 제2조에 따라서 학교 운동부란 학생 선수로 구성된 학교 내의 운동부입니다. 학교 외가 아니에요. 학교 내에서 재학중인 학생들만 구성된 학교 운동부를 학교 학생들 선수들이 운영 중인 운동부를 학교 운동부라고 합니다. 일반 밖에 하는 클럽과 구분이 되는 것들이죠. 학교의 재학생들이지만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학교 운동부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학교 운동부는 단순히 운동을 하고자 해서 모인 집단이 아닙니다. 학교의 재학생 학생을 위해서 학교장의 승인하에서 운영 중인 교육활동입니다. 교육활동의 일환이에요. 우리 운동부 활동을 학교에서 일부 담당해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학교의 교육과정, 교육계획에 의해서 학교 운동부, 우리 엘리트 선수들, 전문 선수들을 육성하는 것을 학교 운동부라고 합니다. 이 부분을 좀 잘 인지해 주셔야지 이 부분에 오해가 생겨서 이 생각의 인식의 차이 때문에 트러블이 생기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학교 운동부와 비슷한 용어로 체육특기학교가 있습니다. 체육특기학교는 학교 운동부의 제도적 관리와 학교 선수들 전문적 구성들을 하기 위해서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서 행재정적 지원을 받는 학교, 우리 서울시 교육청의 학교 운동부는 전체 체육특기학교입니다. 전체 체육특기학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점 좀 안내 드리고요. 다음은 학생선수입니다. 학생선수 좀 더 크게 만들어놨죠. 학생선수. 자, 법령에 명시된 학생선수는 운동부에 소속된 운동하는 학생으로 개별적으로 가맹단체에 등록하여 운동하는 학생 포함해서 통칭입니다. 통칭. 개인 학생선수도 있지요, 그렇죠? 학교에. 예를 들면 이제 빙상이라던가 이런 것들 학교 운동부가 없는 학교에서 운동부 스키, 피겨 이런 학생들도 학생 선수입니다. 그렇죠? 학생 선수라고 볼 수 있고 체육단체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들을 법령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체육특기자는 학교 운동부로 진학 또는 진학 시에 필요한 자격을 부여받은 학생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초등학교는 체육특기생이 없어요. 특기 제도가 학생 선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올라갈 때 심사를 거쳐서 체육특기 자격을 부여받은. 그렇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갈 때 고입 선정, 심사 선정 원서를 내고 심사 선정에서 자격을 부여받은 학생들을 체육특기자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 학생들만 체육특기 학생이에요. 체육특기 학생들. 근데 나중에 전화가 왔어요. 일반 학생이. 예를 들어 우리 운동부에 전화가 와서 이 학생이 가맹단체에 등록해서 같이 소속되어 운동을 합니다. 이 학생은 학생 선수입니다. 왜? 입학 당시에 체육특기자 소속 자격을 부여받지 못했기 때문에 학생 선수입니다. 이 학생 선수 증명서를 원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대학, 고등학교에. 학생 선수이냐 아니냐를
확인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학교에 있는데 학생 선수라고 해서 지나가 못하는 것들은 아니고요. 그 자격에 대해서 전출입 관련해서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 조금 학생 선수와 체육특기 학생을 구분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학교 운동부 지도자입니다. 학교 운동부 지도자는 학교에 소속되어 학교 운동부를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너무 당연하죠, 그렇죠? 지도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코치님, 혹은 종목에 따라서 감독님이라고 부르시는 종목도 있어요. 통칭교육청에서는 그들을 다 코치라고 칭합니다. 감독은 그 행정 업무, 우리 학생 생활 전반을 감독하고 계시는 감독 교사를 감독이라고 합니다. 또 좀 헷갈리시는 분도 계세요. 어떻게 보면 어떤 종목에서는 예를 들어 축구는 축구부장, 야구는 야구부장 이렇게 부르시죠. 그들이 다 감독이에요. 그리고 우리 수석 코치님을 감독님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저희 이야기할 때 좀 헷갈리신 부분이 있는데 통칭으로 학교 운동부 지도자는 코치라는 단어로 청의를 하고 있고 학교의 선생님들, 우리 도와주시는 선생님들은 운영해 주시는 선생님은 감독, 교사라고 정식 명칭을 교육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운동부 지도자는 학교장과 매년 근로계약을 실시해서 근무 성적이 60점 이상을 받으면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60점을 못 받으면 재계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존 미달이니까요. 평가에서 평가가 곧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평가에서 우리 학부모님들의 의견이 다 반영이 됩니다. 하실 때 적극적으로 좀 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안내드린 사람을 그림으로 나타낸 겁니다. 되게 복잡하죠? 그렇죠? 통칭 제일 큰 게 학생 선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학교 운동부 안에 체육특기자와 학생 선수가 있다. 학교 운동부와 학교 운동부 외의 팀에서 소속하는 일반 학생이 있다. 그리고 아예 취미로 운동하는 학교 스포츠 클럽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지금 설명드린 게 다 들어있습니다. 그렇죠? 이 개념을 좀 잘 아셔야 우리가 학교 아이들이 진학을 하거나 전입을 하거나 전출을 할 때 이런 것들이 조금 이해도가 높아서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청렴한 운동 금방까지 다 들으셨죠? 제가 좀 스피드하게 보겠습니다. 작년에 10월부터 9월까지 학부모들 상대로 설문조사 실시했습니다. 이러이러한 문항으로 학교장이 운영하는 학교 인구도 알고 있고요. 출석 허용 기수가 있는 것도 다 알고 계십니다. 90% 다 넘습니다. 분들. 그렇죠? 최장에 말하면 학교장에 있고 학교 운동부 지도자가 월 1회 상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 잘 모르셨죠? 우리 지도자가 우리 아이를 상대로 의무적으로 월 1회 상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집단 상담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의무적으로 하고 있고 그것들은 우리 자사님들하고 점검 나갔을 때 해당 자료들을 다 확인합니다. 그래서 평가에도 반영하고요. 우리 지침 위반일 경우에 이 지침입니다. 지침 위반일 경우에 지적사항으로 지적도 하곤 합니다. 잘 모르셨죠? 상담 받고 있는 거. 우리한테 얘기 안 하죠? 코치님하고 무슨 얘기 했다고 그렇죠? 적극적으로 물어보세요. 물어봐야 됩니다. 자, 지도자 역할 훈련에 국한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코치님 경기로 지도만 해야 되는데 왜 뭘 자꾸 시켜요? 학부모님들이 저한테 전화해서 뭐라 하세요. 우리 코치님은 애들 운동시키기 바쁜데 뭘 해야 돼, 왜 그런 거 자꾸 시키십니까? 법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시키는 거 아니고요. 제가 지도하는 거 아니고 우리 지도자의 역할은 법령으로 아이들 생활지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운영 관리를 하게 되어 있지 경기록 지도로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겠다면은 경기록 지도만 해주시는 분들 계시죠? 밖에 사설 클럽에, 학원에, 사기업에 그분들과 차이를 두는 점은 바로 이 점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인성과 생활 지도까지 전담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요거 잘 모르시는 분들 계세요. 학교 관계자가 진학을 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 학교 진학의 운동자 같은 경우에 있는데 이 두 번째 그 상급학교로 진학하는 것들 우리 아직도 우리 코치님이 어디 학교로 가라 그랬는데 못 갔어요. 왜 못 갔어요? 그 학교 코치님이 안 받아주셔서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우리 고입을 예로 들어서 고입은 100% 내신 성적을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도자의 입김이 닿습니까? 내신 성적이? 닿지 않습니다. 물론 불과 10여 년만 전만 해도 우리 코치님들 사전 스카우트에서 다 머릿수 채워놓고 다 정해놓고 판 다 깔아놓고 심사 원서 제출했어요. 지금은 그럴 수 없는 구조입니다. 왜? 판을 깔아도 원치 않았던, 생각지 않았던 학생들이 지원합니다. 그 학생이 성적이 높아요. 그들이 붙어요. 그러니까 장담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코치님들의 사전 스카우트, 진학, 책임지고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책임 못 집니다. 뭐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책임지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들은 권한이 없어요. 모든 권한은 누구한테 있다? 학부모와 학생 본인한테 있습니다.
그 점을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식적인 학부모 후원단체 지침 위반인 것도 다 알고 계셨고요. 직접 운영하는 별도 계좌 조성하는 것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죠? 집행 내역이 열린서울 홈페이지와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된다는 점들 가끔 들여다보세요. 우리 부모님들 저기 수익자 경비 내시잖아요. 어떻게 사용되어 있는지 열린서울 교육이라는 사이트와 그리고 학교 홈페이지에 탭이 있습니다. 공개하게 되어 있고 학교별로 각자 별도의 다른 루트를 통해서 뭐 밴드라던가 어떤 아직도 카페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다음 카페라던가 이런 쪽으로 좀 공개를 매달 하고 문자 메시지로 보내드리는 학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알고 계시다고 알고 계셨고 확인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조회수 보면 많이 보고 계셔요. 그렇죠? 아까 이런 것들 말씀드렸고 선수 선수의 경기 운영에 대한 지도자의 의견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렇죠? 존중할 수 있고 진학 관련 사전 스카우트 등 두적자 만남을 무의미하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분들이 진학에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크지 않습니다. 또 가이드라인 해줄 수 있죠. 우리 아이가 경기력이 이 정도 경기력을 가지고 있어서 요 학교에 가서 요 포지션을 가면은 뭐 게임도 잘 뛰고 좀 더 경기력이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그 학교에 가야 됩니다는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계속 나온다니까요. 청탁금지법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강사관님 말씀 잘 해주셨고요. 학부모의 자발적 봉사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예전에 심지어 간식, 식사, 빨래도 해주셨죠? 그죠? 지금 막 부모님 안 하시죠? 예전에 부모님 빨래도 해주시고 막 계속 상주해야 되고 돌아가면서 상주하고 상주 못한다고 욕먹고 이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나는 매일 가서 거기 상주하는데 너는 왜 모르냐? 부모님끼리 트러블이 생기세요. 그걸 시작으로 해서 없앤 게 부모님 단체를 없앤 겁니다. 그 불협화음을 없애기 위해서. 그렇죠? 별도 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이 부분에는 퍼센트가 조금 낮아요. 우리 97%, 96%인데 87%, 85% 그 정도밖에 안 나오네요. 이 부분도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감사관님이 이야기 잘 해주셔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궁금합니다. 뭐가 궁금할까요? 학부모 후원의 운영 금지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아까 얘기했던 것들입니다. 여러분들. 공식적인 후원단체. 정말 학부모회로서 우리 아이들을 격려하고 지지하고 하는 모임들 가질 수 있습니다. 대신 단 가서 적극적인 지원, 빨래를 한다던가 식사를 잡아놓는다던가 차량 운전을 한다던가 그런 것들을 하지 않는 후원단체를 운영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전지훈련 동의하시면 안 되죠. 전지훈련장 가면 안 돼요? 가면 됩니다. 가셔서 아이들 운동하는 거 보시고 그냥 오시면 돼요. 보시고 기다렸다가 간식 주시고 가서 청소하시고 빨래하시고 그것만 안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학교의 안내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공식적으로 기간을 두거라. 코치님들도 정식적으로 기간을 두지 않고 전지훈련 기간 중에 수시로 학부모님들이 오시면 신경 쓰시죠. 그렇죠? 우리 아이들 경기력 지도하는 데들 집중하지 못해요. 지도자들도. 그래서 어느 스토브리그라든가 진행되는 과정을 계획해서 어느 부분은 학부모님들 방문하시는 기간을 주셔라. 개별적으로 오시는 것도 어려우신 이 기간에 오면 아이들 다 볼 수 있고 한다 라고 기간을 주시고 그 기간 동안 우리 부모님들 얼마나 궁금해요. 아이들이 며칠 뭐 30일 정도 가 있을 수도 있고 일주일 갈 수도 있는데 초등학생들도 요즘 가잖아요. 동계 이런데 가면 일주일씩 가야 돼요. 부모까지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데 내복만 입고 왔다 갔다 하다가 거기 가서 혼자 아무것도 도와주는 사람도 없는데 그걸 얼마나 궁금해요. 가보실 수 있습니다. 단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도움 주지 않은 분들 지도자들 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선물 아까 안 된다고 말씀하셨죠? 네. 식사하시고 각자 이렇게 식사 메뉴 따로 내셔도 됩니다. 어렵죠?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개별 면담 이거 제목 있습니다. 만나면 안 돼요? 왜 안 돼요? 만나야죠. 자꾸 만나서 우리 아이들이 경기력이 어떻고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있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것들이 잘못되고 물어봐야죠. 그렇죠? 근데 왜 못 만나요? 만나서 됩니다. 단 이러한 불법 스카웃이라는 거 이런 거 말고 사전에 요즘에 애들 이렇게 받으시더라고요. 어느 날 우리 어머니 오시면 뭐 진학상도 해드리고 하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정하고 우리 학교 지방 못 가죠. 그렇죠? 사전 예약제라는 게 있습니다. 사전에 말씀하시고 가셔서 진학상담 받고 하시면 됩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하시면 됩니다. 지어진 장소에서. 아직도 예전에 있었어요. 아직도 우리 코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총무님을 거쳐서 총무님의 허가가 있어야 그를 만날 수 있다. 이런 학교 있죠? 있어요. 민원이 엄청 들어와요. 지금 당장 그만해 주십시오. 그만하셔야 됩니다. 그런 행동 하시면 안 됩니다.
없을 거라고 믿겠습니다. 감독님 만나는데 왜 총무님을 거쳐야 돼요? 총무나 직책도 없어졌습니다. 무시하십시오. 그냥 만나시면 됩니다. 하시고 뭐 이렇게 감독님 얼굴 보고 또 허가 받고 봐야 된다. 이런 민원이 있어요. 우리가 이것들 인식의 변화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변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거 불법자금 조성 아까 말씀드렸는데 불법자금 조성 바로 이런 질문하죠. 아니 우리 학부모님들끼리 아이들 지금 전지훈련 장소에 가지를 못해서 그래 3, 4, 5 돈을 모아가지고 가시는 분한테 간식 좀 사다 주십시오 하고 돈을 드렸어요. 이게 불법자금 조성이에요? 라는 질문이 제일 많아요. 이게 바로 불법자금 조성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불법자금 조성. 아이들을 위해서 간식 돈 누가 모으면 안 돼요. 또 내가 사. 그것도 안 되지만 하여간 모으면 안 됩니다. 모으시면 안 돼요. 내려가는 틈에 나도 좀 부탁해요 이렇게 해서 5만 원씩 보내주시고 이런 게 다 기억에 남습니다. 그렇죠? 우리 코치님은 모르게 저희가 한 건데 코치님 잘못이 있어요. 코치님 잘못이 있습니다. 왜? 뭐가 잘못이에요? 모르는 게 잘못이에요. 코치님이 전반적으로 다 알고 계셔야 되는데 모르는 게 잘못이고 그 지적이나 징계는 코치님뿐만 아니라 학교도 지적을 받습니다. 불법자금 조성이 이래서 무섭습니다. 선의예로 우리 부모님들 간식 아이들 사줄 수 있죠. 그렇죠? 선의로 사주시고 돈도 사신 건데 지침상 그런 모습들을 100% 부모님들이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감사님도 3분의 1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는 걸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학교 주관에서 학교 회계 처리하시는 겁니다. 이 부분이 나와 있고요. 자, 우리 학교 운영부 관리에 관련 내용들은 일단 2부의 지도자님한테 좀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고요. 필요한 것들, 전지훈련 시즌이죠. 기본적으로 전지훈련은 학부모의 요구가 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학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 주관이에요. 학교 운동부이기 때문에. 우리 사설 클럽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지훈련 관련해서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서울학교 체육위원회 매뉴얼에 잘 나와 있고요. 이런 내용들을 기본 원칙, 이번 기본 원칙을 학교로 안내를 드렸습니다. 전지훈련 30일 내외로 제한을 하고 있고요. 금연적인 면에 과도하지 않게 하더라고 하고 있고, 참고로 교육부의 전지훈련 비용은 얼마일까요? 얼마로 제한한다. 전지훈련 비용은 얼마 내외였으면 좋겠다. 교육부는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을 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교육부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내외로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넘죠? 다. 예, 넘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과도하지 않는 선에서 지적을 하고 있고, 불필요한 예산을 찾아서 불필요한 예산을 좀 감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100만 원 좀 너무 작은 것 같지만 100만 원 내외로 다니는 데도 있어요. 예산이 없으면 정말 훈련 갔다 오는데 정말 100만 원 안 되는 노동부도 있습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합니다. 학교에서 진행하실 거고요. 학부모님 동의 잘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갔다 오면 우리 코치님들 결과 보고서 쓰셔야 됩니다. 결과가 있어야죠. 전지훈련 갔더니 결과가 없어요. 무슨 다녀왔습니다. 다녀온 게 끝이에요. 뭔 결과가 있어요. 전지훈련. 그래서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어떠한 형태라도 입학 예정 학생 선수의 상급학교 전지훈련은 금하고 있습니다. 상급학교에 운동하는 건 어떤 일부 허용이 되고 있는데 되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상급학교에 가서 운동하는 거는 그 학교에 동의가 있어야 되고 어떤 프로그램이 다 제공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수익제급이 다 나갔잖아요. 그러면 해당 학교 졸업하는 학교에서 제공을 해야 됩니다. 프로그램을.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뭐 학교에 가서 동의를 얻어갖고 4시간 이내로 해당 학교의 학부모가 전체 100% 동의하는 선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 동의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100%. 그건 해야 되고, 입학하는 학생들, 편법적으로 운영하는 학생들 전지훈련을 갑니다. 이제 우리 2, 3학년들이 전지훈련 이제 졸업생들을 제외하고 전지훈련 장소에 신입생들이 와요. 자연스럽게 그냥 온 겁니다. 그들의 변은 그래요. 우린 그냥 왔는데 마침 여기 그 팀이 있었네. 같이 운동을 했습니다. 정말 신뢰도가 떨어지죠. 그렇죠? 이런 류의 학교를 저희가 제보를 벌써 한 7, 8팀을 받고 있고요. 벌써 점검 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올라가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가는 학부모님들 아이들 동대 이렇게 해서 교육청에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냥 그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저도 가겠습니다. 가서 뵙겠습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상급학교에는 가서 어떠한 금전적인 문제, 안전적인 문제, 아이들 선수 적발이 되면 학교는 당연히 타격이 있겠죠. 그렇죠? 행재정적 제한을 받습니다. 심하게 왜 아이들 신입생 배정 안 합니다. 훈련금 지원 안 주고요. 학생들 못 받아요.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인구 절벽으로 아이들도 없는데 그런 재정적 제재가 갈 수 있습니다. 제발 지침에 맞게 운영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이 전화 주셔요. 우리 이렇게 가서 별로 오라는데 가도 돼요? 라고 저한테 묻습니다. 그러면 그 학교가 어디예요? 그럼 잘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렇군요. 안 되죠. 저하고 함께 가시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안 됩니다. 가시면 학급학교 진행하시는 게 있으면 인식의 변화 빨리 우리가 필요합니다. 문화를 갖고 와야 됩니다. 전화 주십시오. 저한테 다시 주시면 제가 잘 달려오겠습니다. 자, 전입학입니다. 저희 아까 말씀드렸듯이 체육특기자 신분을 받은 학생들만 체육특기자 전입학이 가능한 겁니다. 이게 아까 체육특기자 외에는 등록하지 않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 이렇게 구분해서 갈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은 학교가 상의 없이 갑자기 애가 전학이 왔어요. 근데 그 팀에는 벌써 동포지션에 아이들이 많아요. 근데 운동을 시켜달라고 조릅니다. 저희 아이들 운동선수인데 여기 학교에 왔는데 안 시켜주세요. 학교에서는 학생선수 관리위원회 또는 학교의 학우님을 통해서 그 아이를 안 받을 수 있습니다. 왜? 동포지션에 아이들이 많고 아이들이 진학 관련해서 어려움이 생긴다는 학교 운동부에 학교와 상의하고 이동하시는 게 우선이고 이런 자료들을 요청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해당 교회에서 이 아이를 데리고 간다, 끌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보내는 게 아니라 그 학교의 요청에 의해서 데리고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런 과정들이 길게는 2주 정도 걸립니다. 벌써 얘기 서류 제출했다고 애가 벌써 전화까지 의사를 다 했어요. 내일부터 막 눈물 뻔데 내일부터 못 봐, 막 껴안고 다 했는데 다음날 학교 가야 돼. 이런 경우도 있으면 애를 학교 안 가요. 어떻게 해요? 엄마 나 체험학습 쓸래. 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정이 될 때까지 아이는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교육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꼭 2주 정도 걸립니다. 저희도 위원회를 해야 되고 심사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2주 정도 걸립니다. 그 기간을 좀 잘 봐주시고 아이들이 집에서 체험활동 하지 않게 공백이 생기지 않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고등학교 마찬가지고요. 고등학교 똑같이 진행이 됩니다. 과만 다릅니다. 중학교는 교육정청, 고등학교는 본청에서 진행을 하는 내용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2주 정도 걸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습권입니다. 아까 서두에 김창현 선생님 가셨는데 김창현 선생님 이 부분을 얘기를 잘 해주셨는데 선출 김창희 선생님이셨잖아요. 저도 선출 최승국 대학사입니다. 제가 국가대표 상비군도 했었고요. 대표팀에도 있어봤고 커리어가 저는 좀 독특합니다. 체육계에서 쭉 어렸을 때 운동도 했고 지도자 생활도 했습니다. 6개월. 수원에서 해당 종목을 가르쳤었고 아이들을 가르쳤었고 체육교사 운동부 감독을 15년 했습니다. 그리고 운동부 업무를 하고 있고요. 그런 말씀하세요. 아우 저것들이 운동부를 안 해봐갖고 아무것도 몰라 라고 하시는데 체육관광개설교육과에는 축구선수 출신, 러브선수 출신, 선수 출신들이 지금 위에 있고요. 국가대표 학부모도 있습니다. 학부모님도 계셔요. 저희가 모르지 않습니다. 단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어떤 건전한 성장 쭉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이 부분은 되게 중요합니다. 듀얼커리어. 우리 학생들 30세 이후에 요즘에 제가 어저께 잠깐 TV를 봤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봤는데 슈팅스타라는 프로그램을 봤는데 은퇴한 축구 선수들과 현역 3부 리그 K3에 있는 선수들하고 시합을 하는 내용들이더라고요. 평균 연령을 봤습니다. 은퇴한 레전드들인데 평균 연령이 34세예요. 우리 아이들 30대에는 운동선수 생활을 할 수 있겠지만 없는 학생들이 더 많죠. 그렇죠? 그래서 운동선수 이후의 삶을 길게 된다. 아까 우리 김찬현 선생님 얘기 잘 해주셨어요. 이렇게 다 해주신 부분들이 있어서 한번 볼까요? 자, 정말 30대 이후의 삶이 필요합니다. 우리 운동선수로 굉장히 오래 뛰는 선수들을 보면은 그래도 30대 후반까지 뛰는 선수들이 있어요. 대부분 30대 초반에 은퇴합니다. 그렇죠? 30대 초반에 은퇴하면 우리 부모님들이나 우리 학생 선수나 이런 생각 가지고 있어요. 아, 그래도 내가 은퇴하면 해당 종목의 지도자 자격증을 따서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후진 양성을 하면서 살겠지. 살아야지. 그건 쉽습니까? 바늘구멍입니다. 프로들은 똑같아요. 아니면 해당 아이들 육성을 위해서 내가 사업을 해야지. 하루에도 수십 개의 스포츠 클럽들이 망하고 생기고 반복합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소리는 아니죠. 부정적으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안 된다는 건 아닙니다. 다 하실 수 있으시지만 그래서 30세 전후로 은퇴를 결심하고 학교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여기. 학교를 가도 6년을 못 버팁니다. 6년 이상을 못합니다. 선수 생활을. 첫 번째 좋은 데를 가도 종목 따라 다릅니다만 한 6년 정도예요. 대학에 가든 프로에 가든
6년 정도 뛰고 나면 30대 초반 중반입니다. 우리 지금 90세까지 살아요. 인생의 3분의 2가 남아있습니다. 그 삶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정적인 시기가 있다, 학습권에. 그게 언제냐? 지금입니다. 지금. 아까 우리 김찬희 회장님이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왔다고 하지만 저도 운동을 계속 했기 때문에 어려운 과정이 있었겠죠. 그 일면에는 저희 부모님이 계셨습니다. 사실은 저희 부모님도 다 운동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공부해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하셨어요. 운동하는 거 좋다. 네가 하고 싶은 거 아까도 그랬지만 왜 시키느냐? 네가 하고 싶으니까 해라. 심지어 저희 아들도 운동합니다. 왜? 걔가 하고 싶어 하니까 시킵니다. 하지만 계속적으로 스트레스를 줍니다. 조금씩 말좀 안 되고 조금씩. 그래도 어떤 기본 소양을 갖추어야 네가 다음에 운동선수 이외의 삶을 살 때 아니면 선수 생활을 그만둘 때 아직 어리기 때문에 네가 선수 생활을 꿈꾸고 있지만 네 꿈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난 그것도 존중하겠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학습돈이 강조가 돼야 되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 절대 시기가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시기를 놓치면 쉽게 갈 걸 어렵게 갈 수 있습니다. 보통 초등학교 선수들은 공부 잘해요. 부모님도 맨날 하시는 얘기 있잖아요. 물론 학생 선수뿐만 아니라 똑같이 얘기해요.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때는 공부를 잘했는데 중학교 올라와서 공부를 못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하죠. 왜? 난이도 차이 엄청납니다. 그렇죠? 그리고 중학교 과정은 초등학교 과정은 달라요. 초등학교 평가 안 하죠? 중학교 바로 평가에 들어갑니다. 신랄하게 나옵니다. 포인트로, 점수로 나옵니다. 숫자로. 그렇죠? 그런 것들을 갑자기 당황하지 않기 위해서는 준비를 하셔야 된다.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정규 수업을 이수하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아주 빌드업을 했습니다. 정규 수업 이수 당연히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거부하시는 분들, 거부라기보다는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우리 아이는 운동선수인데 꼭 수업을 다 해야 되느냐? 아주 딜레마에 있습니다. 초엘리트, 지금 현재도 벌써 국가대표고 프로팀에 진학이 다 결정돼 있고 이 나이들 운동에 집중할 수 있어요. 그래도 몇이나 돼요. 자퇴합니다. 신유빈 선수 자퇴했죠. 한동안 선수들이 자퇴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운동하겠다고 방송통신보도하고 자퇴했습니다. 지금 다 돌아와 있습니다. 일반 학교. 왜? 나가서 크게 얻을 게 없어요. 진학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했기 때문에 정규 수업 이수를 해야 되고 우리 아이들이 최고 허용, 그죠? 축복이죠. 허용 이수. 허용 이수가 있는 것들 아무것도 없습니다. 뭘 허용해주면 우리 아이들이 누리고 있는 최고의 특혜입니다. 학교장 확인서에 대한 부분들, 학교장 확인서에 대한 불편함도 있고 어려움도 있을 텐데 학교장 확인서를 발급받는 이유는 그 안에서 아이들 출결이라든가 학생 성적들 그런 것들을 관리해주기 위해서 학교장이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최대한 협조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좀 이스쿨 관련된 내용인데 이스쿨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다 할 수 있으니 그것도 중요하죠. 뒤에 또 하나 안내드리겠습니다. 이스쿨도 많이 하셔가지고 이스쿨이 바뀌었어요. 예전에 1시간 수업 교수나마 1시간 들어야 되는데 최대 2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수업 결손일 경우입니다. 수업 결손일 경우 좋았어요. 홈페이지 들어가면 첫 화면이 이게 팍 떠요. 제일 먼저 뜹니다. 보통 습관적으로 팝업에 좀 지우시더라고요. 일주일간 보지 않게 팍 눌러버리시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이것만 보면 되는데 이거를 다 지워버리시는 이거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저학력 관련이죠. 우리 최저학력이 2023년 3월 24일로 전면 시행이 됐을 때 난리가 났습니다. 설마 우리 아이 아니겠지 했는데 걸렸어. 아 설마 시험 어떻게 하겠어? 못 뛰게 난리가 났었죠. 그렇죠? 그래서 유보가 되었고 유보가 된 게 2학기 전면 시행인데 또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우리 아이들한테 불이익이 아니냐. 실제로 게임을 그 아이들이 없으면 게임 못하는 팀도 발견했고 뭐 나오기도 했고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견됐고 어려움이 발생되어서 이런 공군이 다시 학교로 갑니다. 그렇죠? 한시적 유예입니다. 한시적 유예. 적용 유예입니다. 개정이 된 건 아니에요. 개정이 될지 안 될지 아직 미정인데 분위기는 그쪽으로 가고 있으나 유예입니다. 아직까지 법 개정이 되기 전까지는 2024년 3월 24일 이전으로 원복하겠다. 즉 미도달 기초학년 미도달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아이들이 시험을 뛸 수 있다. 라는 내용으로 일단 원복이 되어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시죠? 이게 제일 빨리 전달됐을 것 같아요. 이게 교육부에서 공문이 안 왔는데 저한테 전화 많이 왔어요. 교육부에서 공문 왔다는데 왜 저희는 안 보내줘요? 제가 아직 못 받았는데 어떻게든 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다른 지역에서 받으셨겠죠. 그렇죠? 그래서 인권보호는 이런 걸 또 의무교육을 해서 저희가 인권보호를 하고 있고요. 요즘 시대가 많이 변해서 우리 선생님들, 코치님들 아이들한테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아이들 존중하고 있고 그런 것들은 조금 많이 시대가 변했고요.
이렇게 내신하기 위해서 저희가 저희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학교폭력 조치는 좀 더 강화되면 강화될지 약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조치를 받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학폭에 관련해서 지도자에 관련된 부분을 이렇게 해서 지도자의 안정에 따라서 저희가 감사 또는 장을 통해서 공고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 좀 이거는 불편하게 들으실 수도 있는데 우리 교육청의 당부 또는 협조 요청이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 아이들 앞에서 학부모로서 당당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기사 타이틀만 보세요. 빈손으로 되겠어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 꽤나 많이 접해본 기사들이죠. 그렇죠? 이 부분들. 선진 문화가 좀 확산이 많이 정착이 됐는데요. 아직도 조금 미흡한 부분들이 있는 모양입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 왜 이렇게 탄호선을 써주고 그들을 옹호할까? 그렇죠.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학부모님들 공통적으로 이런 말씀 하세요. 제 위에가 원래 제일 많거든요. 그동안 투자한 시간과 노력이 아까워서 우리 아이들한테 주는 스트레스도 이게 제일 크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우리 아이 운동 그만하고 싶대요. 부모님들이 손을 못 놔요. 왜? 그동안 너한테 들어간 돈이 얼만데 이런 거 얼마나 많이 하시는지 우리 아이들과 상담하다 보면 그 얘기가 먼저 나옵니다. 왜 운동을 그만두고 싶니? 막 들어요. 근데 왜 그걸 행동에 옮기지 못하고 있니? 엄마 아빠 때문이요. 왜? 실망감 때문이니? 말씀을 드려봤니? 말씀 드려봤습니다. 답변은 어떻니? 너한테 투자한 돈이 얼만데 1번입니다. 1번. 이 공감해 주시는 분이 별로 없다 그래요. 공감 꼭 부탁드려요. 공감해주고 한 3번쯤 하셨으면 좋겠어요. 3번쯤. 안 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건 그에게 투자한 시간과 우리의 열정이 그 아이가 올바른 선택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어른으로서. 그렇죠? 아주 미성숙한 아이들이니 그래서 3번쯤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다 참고 우리 아이 진학만 잘하면 돼, 우리 아이 대학만 잘 가면 돼 이런 생각으로 그간의 부정부패를 참아왔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대부분입니다. 자, 학교는 이런 플랫폼이, 학교 운동은 이런 플랫폼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가 대학을 가기 위한 플랫폼이 아니에요. 우리 아이의 꿈을 성장시키기 위한 플랫폼으로 꼭 발전시킬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문화가 확산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당당해야 우리 아이도 코치님께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고 운동도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서두에 김차영 부장님 강의를 앞쪽으로 모으기를 잘했습니다. 제가 이런 말 했을 때 공감 잘 안 해주시거든요. 앞에서 얘기를 잘 해주셔서 공감이 좀 잘 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속상한 부분도 있습니다. 같이 운동을 했고 저희가 학교 운동부에 주로 지원하고 가서 격려하지만 역으로 우리 부모님들과 학교는 교육청이 우리를 관리 감독하고 지적한다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함께 가고 저희가 애정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원하려고 노력하는데 지원되는 부분들, 운영하는 부분들의 잘못이 성장을 방해하거나 불평함이 있다는 것들을 저희가 자꾸 지적을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강당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용하시면 안 되고 그 안에서도 내 아이만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남들 어떻게 되든 내 아이만 진학 잘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다 같이 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 아이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이해합니다. 하지만 문화를 그렇게 자꾸 바꿔주셔야 된다. 2014년 5월 21일 잠실경기장 68회 황금사자기 전국 고교 야구대회 결승전이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스타 플레이어들이 배출된 경기였던 만큼 야구 관계자는 물론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이날의 우승팀은 서울고등학교. 제가 말씀드리고 보여드리는 내용은 일반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이렇게 확대해서 보시면 안 되고 이런 상황이 있었으니 없어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려 4할대 타자. 이날의 영광은 선수의 야구 인생에 튼튼한 버팀목이 되어줄 거라 모두가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절망으로, 주변의 기대는 따가운 시선으로 변질됐습니다. 아들이 이제 펑펑 울었죠. 이거는 자기가 못하는 애를 다 봤는데 그나마 못했다는 이러려고 약을 갖다가 이렇게 됐고 우리 학생이 저런 생각하면 안 되죠. 그렇죠? 어떤 제도나 어른들의 부정부패 때문에 학생들이 저런 생각하지 않도록 만드는 게 골자입니다.
노력과 열정을 말해줍니다. 그러나 홍모 선수의 영광은 딱 거기까지입니다. 고등학교 시절 누가 봐도 인정되는 실력을 갖췄지만 대학 진학도 프로 입단도 엄두도 못 내게 됐습니다. 도대체 이유가 뭘까? 일반적으로 고교 운동 선수들이 택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바로 프로팀에 입단하거나 대학 선수로 입학하는 길인데요. 4할 때 타자, 우수했던 성적 덕에 홍 선수는 애초에 프로 입단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바늘구멍 같은 프로 입문의 길은 쉽지 않았습니다. 고교 감독은 프로 드래프트에 실패할 경우 신고 선수, 이른바 연습생이 되기를 강요했다는 겁니다. 없어진 용어입니다. 그런가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어요? 신고라도 가야죠. 이게 육성 선수라는 게 비정규직이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힘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지금도 보시면 알겠지만 T라는 데가 굉장히 불안정하게 운영을 해요. 지금은. 잘 나가는 고등학교 야구 선수는 자신의 현실이 이해가 되지 않았고 결국 뒤늦게 대학 입시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부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가지 마라, 취소해라, 막 이런 식으로 왜 대학에 시기나 면접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짜지 않은 애를 떨어뜨리게 되는 우리가 2년이 학부형들도 옆 사람들 나가고 뭐 각종 코치 같은 거 애초에 다 짜고 가죠. 그 다음에 지방방은 중학교 때까지 그게 사전에 짜져 있고 올해도 이렇게 해야지 내년에도 이렇게 돼요. 이 판을 올해 내가 깨면 안 돼요. 거래가 됐어야 되는데 너가 오면 거래가 깨지는 게 아니에요. 네, 결국 프로로 갈 선수도 대학에 입학할 선수도 미리 짜놓은 각본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는 겁니다. 홍 씨는 이를 야구계 전관예우라고 규정했습니다. 야구하는 사람들이 자식 야구 시킬 때 와이프들은 대체로 싫어하는 경우가 많아요. 운동시킨다면 어떻게 설득하는지 아까 얘 조금 사대로 나는 걱정하지 말고 시키는 거 이렇게 다 이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좀 된 얘기예요, 사실은. 이 깨지지 않을 것 같은 이 틀이 깨졌습니다. 일부 다 깨지지 않은 것 같아요. 일부 깨졌습니다. 깨지기 시작하면 점점 확산돼서 깨집니다. 왜? 깨트려도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누가? 우리 부모님들과 학생들이. 아, 이런 거 정관예우, 무슨 정관예우가 있습니까? 입시 비리예요. 정관예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없어져야 되는 것들인데 깨지기 시작했고 문화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 우리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 말씀이 드리고 싶었고요. 심지어 어떤 특정 종목은 지도자가 나서서 하는 게 학부모님들이 나서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례를 보면 부모님들이 너 대학에 그 대학 쓰지 말아라, 너 그거 쓰면 안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 우리 아이가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말씀드렸지 그런 것들이었는데 많이 깨졌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참고로 보셔요. 그런 것들은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갖추고 있을 수도 있고요. 저희가 다 들여다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면 시스템이 다 붕괴되기 시작했다. 이제 공정하고 투명하게 전환이 되는 시점이고 과도기도 넘어선 것 같아요. 이제 일부만 정리가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들 속상합니다. 우리 관련해서 검찰 조사라든가 수사를 받게 되면 우리 부모님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 잘못이에요. 누구한테 피해갈까봐? 우리 아이한테 피해갈까? 다 제 잘못입니다. 우리 아이는 모르는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가 모르더라도 우리 아이가 연루되는 일이기 때문에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니 아무 영향 없게 해주세요. 라는 내용도 같죠. 운동부가 없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셔야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속상한 부분들입니다. 그렇죠? 이해는 돼요, 사실. 저도 아이가 운동을 하고 이해됩니다. 그래? 그렇죠.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한다면 우리 아이를 좀 더 잘 봐주나? 또 우리 아이가 출전 시간이 길어지나? 이해는 됩니다. 그럼 여기 동조하지 않겠습니다. 동조하지 않습니다. 왜? 문화는 바뀌고 있고 실제로 우리 지도자들이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잘해주시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잘해주지 않습니다. 똑같이 봅니다. 인식도 많이 변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거였는데요. 네, 서로 존중하는 문화가 필요하다. 우리 학생들 지도하시는 지도자를 존중해줘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존중하는 겁니다. 그들. 우리 지도자의 어떤 물질이나 식사, 선물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아이를 편애한다. 그런 사람들로 낙인 찍고 낮게 보지 마십시오. 존중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지도자의 전문성을 존중해 줘야 됩니다. 학부모님들 종목이 오래 있다고 거의 전문가죠. 아, 쟤는 타율이 어떻고, 아, 이때는 또 어떤 전술을 썼어야지 막 얘기하시죠. 우리 전문가들 안에 계시잖아요. 그 전문성을 존중해야 됩니다. 선수 선발권에 대한 문제인데 그 비리가 없다고 하면 그분들이 진짜 전문가잖아요. 그렇죠? 물론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전문이신 분들 2세들이 많이 하니까 계시겠지만 그대로 존중해 주십시오. 자연스럽게 존중하면 존중받게 됩니다. 이런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고 현재도 지금 잘 정착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어떤 안 되는 부분에 대한 당부 요청입니다. 이 우리 아이들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지내고 어떤 부정부패가 있고 어떤 편애가 있고 이런 것들을 모르지 않습니다. 안에서 더 잘합니다. 그들이. 이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렇죠? 우리 아이들은 경기에 집중하고 선의에 경쟁하고 결과에 대해서 공정하게 평가받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교청과 학교와 학부모님들. 그 아이들을 지도하기, 격려하고 지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꼭 도와주셔야 된다. 이 말씀을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